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16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안도지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고스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하고 고스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의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하이리즈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흑진주 발굴의 1인자시죠. 반딧불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장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여쭤볼 텐데요. 최근 급락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님들의 말씀, 일단은 현금화해라, 현금화를 해라,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점들이요. 어제 오늘 반등을 했었잖아요. 예. 이런 시점에서 조금씩 현금화를 정말 해야 하는 건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좀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예. 좀 지수가 고점 대비 한 200포인트 이상이 단기적으로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장중 저점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비교적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1607포인트까지 와 있는데 현 시점에서 무조건 뭐 오를 때마다 현금화라 이런 논리보다는 반등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군들도 보게 되면 이제 급락한 종목군들의 어떤 그 되돌림 파동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군들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락 종목군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급락 이후에 한 50% 정도, 급락 지수의 50% 혹은 종목군들도 급락 가격대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적어도 좀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무조건 뭐 올라갈 때만 반등시마다 무조건 현금화라는 그런 논리보다는 반등의 어떤 목표치를 어떤 나름대로 설정하시고, 이를테면 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뭐 21위편까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개별 종목군들의 경우에도 좀 강한 종목군들은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중심은 이번 반등이 한 21선 정도까지 반등 나온 다음에 좀 다시 되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21편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약간 좀 비중을 축소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5일 이동 평균선까지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또 다시 좀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좀 어느 정도의 좀 박스권 변동 매매를 좀 해나가면은 좀 그 손실이 좀 축소되는 뭐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예. 뭐 그런 정도 전략이 좀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장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관망 심리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 대응은 당장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대응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식 전문가들뿐 아니라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찌 보면은 주식은 뭐 정답이 없다. 뭐가 왕도다.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가 최고다.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 18년 정도를 뭐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주식도 수년 동안을 보유를 이제 하기도 했었죠. 또 그런 가운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HTS가 발달돼서 단타만 또 주로 하는 이런 스캘핑 매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근데 그 본인의 어떤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씩 달리 이렇게 적용이 아무래도 좀 돼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증시 상황은 좀 많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이를테면 지금 남유럽 재정 위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뭐 유럽이 폭락하고 또 5월 7일 같은 경우 다우지수가 장중엔 뭐 9%대까지 급락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그 유럽에서는 이제 물론 그 유로화가 급락해 나가면서 유로존이 뭐 붕괴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그 뭐 그리스부터 뭐 이태리, 포르투갈까지 전염되어 나가면서 이것이 또 제2의 어떤 글로벌 어떤 신용위기로 번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왔지만 실제 만들어지는 여건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그 어떤 금융 개선안, 이 그 금융 개선 개혁 법안 자체가 이제 상원을 통과하면서 큰 어떤 충격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이제 하원 통과를 남겨두면서 조금 좀 완화되고 조절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남아있고, 지금 이제 유럽 지역도 실제 지금 그 CDS 프리미엄이 실제 당사국들이 약간씩은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그 급락했던 채권 가격도 조금씩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유럽 그 미 증시 하락이 중국의 국부펀드에서 채권 투자를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설이 나오면서 크게 빠지기도 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증시가 급등한 이유는 뭐 브룸버그 통신도 다시 얘기 나왔죠. 그 중국 국부펀드가 유로존에 채권 투자를 다시 하겠다, 계속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그런 그 영향도 주고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들, 특히 이제 우리 국내 그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1277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1224원으로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고, 즉 여건들이 점차적으로 좀 안정되는 그런 추세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등등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지금은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현재는 조금 더 상승을 노리는 이런 전략이 현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같은 경우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크게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플러스 중국 국부펀드가 유로존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한다라는 그런 어떤 보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 선물도 크게 오르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논리로 본다면 적어도, 이건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1650 라인은 충분히 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현재 뭐 저점에서 매수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역시 추가 상승을 노리면서 좀 더 홀딩해 나가면 좋겠다. 단기 관점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자들의 경우면 한 1650 정도 올라가면 이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일종의 이제 추세 매매를 좀 염두에 둔 이런 매매를 해나간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낙폭과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반도체 장비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가운데 선도 종목군들은 21선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후발주자들은 이제 5일선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 아직 덜 오른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내일 같은 경우 역시 좀 덜 오른 상태라면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추가 상승을 노리면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경직된 남북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역시 오늘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이끌었었는데요. 앞으로 그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들을 또 꼭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대응 전략들 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스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의 문제입니다. 시황을 통한 종목 공략법에서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손절이었습니다. 손절 원칙이었죠.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그리고 강의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투자 비법 오늘은 본격적으로 반딧불이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매매를 할 때 캔들과 패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반딧불이님, 예.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좀 들어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는 잉태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집계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계형. 말 그대로 그 집게의 발이 갈라진 두 개의 모양. 거기서 이제 떠서 집계형이라는 이름을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캔들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죠.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지면서 상승 집계형이냐 또 하락 집계형이냐 그것을 판단하면서 아울러 이제 매매에 참고를 하면 되겠고, 첫 번째 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락 집계형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식에서의 캔들 참 종류도 많고 각각에 붙여진 이름들도 다양한데요. 자, 이번에는 집계 모형 패턴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차례입니다. 하락 집계형부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님. 네. 예. 첫 번째 하락 집계형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 집계형은 이제 두 개의 캔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두 개의 캔들이 고가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저가가 일치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이 하락 집계형은 고가가 일치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추세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 자그마한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자그마한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그마한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하락 집계형도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하락 집계형 가운데 십자 잉태형 조합의 하락 집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캔들의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 어떤 캔들 하나가 양봉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양봉으로 형성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날 이제 만들어지는 두 번째 나온 캔들이 요 전날 캔들 고점과 일치하는, 고점이 일치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고점이 일치하는 패턴. 이 고점이 일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종가가 고가로 마감된 그런 케이스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약간 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고가는 이를테면 이게 고가가 10,000원이다. 어떤 종목의 주가에 종가가 10,000원이라면 그 다음날 만들어지는 이 캔들의 역시 장중 고가 역시 10,00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봉이었다면은 종가는 한 9,700원 정도로 이렇게 마감이 될 수도 있겠죠. 도치 형태고 십자 형태로 종가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두는 것은 장중 고가가 10,000원으로 일치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캔들 모양 역시 고가가 일치했다. 두 개의 캔들의 모양이 고가가 일치한 이제 이런 패턴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온 캔들의 모양이 십자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십자 잉태형이다. 십자 잉태형이라 십자형 캔들 조합의 하락 집계형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십자 잉태형 캔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음봉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항상 100% 이런 패턴은 하락 전환한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음봉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 도치가 나오면서 고점 돌파가 안 되는 패턴이 나오면 야, 이거 매도 신호인 것 같다. 주의해야 되겠다. 그 다음날 오르지 못하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실전에 임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패턴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두 번째 패턴 알아보기 전에 실제 죄송합니다. HTS에서 실전에 어떤 그 형태의 캔들이 나왔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십자 잉태형 조합의 하락 집계형인데요. 패턴은 STX 메탈입니다. STX 메탈 그 종목인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날짜가 이제 그 2010년 1월 15일 날 금요일 날 양봉이 나온 요 패턴을 보시면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도치 십자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1월 18일 월요일 날인데 십자 도치가 나왔는데 종가를 확인해 보면은 1월 15일 날 금요일 날 고가가 14,150원입니다. 근데 1월 18일 고가가 역시 14,150원이에요. 지금 화면상에서 잘 보이지 않은데요. 예. 예, 가운데 쪽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이동해야 되나요? 예.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요 고가가 14,150원으로 고가를 형성하면서 이게 이제 십자 잉태형 캔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맨 왼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요 패턴 이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날짜별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2010년 1월 15일과 1월 18일 패턴입니다. 두 번째 이제 좀 봐야 될 패턴이 이제 하락 집계형 가운데 이 교수형 조합 형태의 패턴이 있습니다. 교수형 조합.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캔들을 공부해 나올 때 교수형이 어떤 형태의 모습인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교수형은 어떤 재수가 이렇게 목을 맨 형태의 패턴. 그래서 교수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교수형 패턴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먼저 봤던 것은 십자 도치형과 같이 맞물리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 교수형 패턴은 양봉이 크게 난 상태에서 두 번째 만들어지는 캔들이 이렇게 교수형 캔들의 모양과 같이 조합을 이룰 때 당연히 집계형 패턴은 고가가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가가 앞선 캔들과 그 다음날 나오는 캔들의 모양이 이제 일치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결국은 이 고가가 아까 가격을 예를 들 때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 교수형 패턴과 조합된 이 형태는 아침 시초가가 오히려 시초가가 10,000원으로 이 고가로 형성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 될 수가 있겠죠. 시초가가 같은 10,000원으로 출발한 다음에 쭉 밀렸다가 장중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형태가 되지만 그 다음날 이 10,0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저항선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날 밀리게 되는, 즉 이 10,000원이라는 고가가 그 이후에 고점으로 형성되면서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이런 형태 역시 그 집계형 패턴인데 역시 하락 전환형, 그러니까 하락 집계형 패턴 가운데 교수형과 조합된 이 하락 집계형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캔들 패턴 봐가지고
그 종목을 보게 되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요. 한글과 컴퓨터 날짜가 1월 14일인데, 요 날입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십니까? 이 컴퓨터가 왼쪽 화면에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네, 밑에 부분에 있는 스크롤을요, 왼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반트프리님. 왼쪽으로 이렇게요? 아니면 요렇게요? 화면 아랫부분에 스크롤 있잖아요. 예, 요렇게요? 보입니까, 지금? 안 잘 안 보입니까? 보이네요. 이 화면도 왼쪽이 가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나왔네요. 예. 조그맣게 하니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를 따지면은요. 2010년 1월 14일 목요일 이 고가가 6,710원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금요일 날 고가 역시 6,700원인데 한 1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날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고가를 치고 나갔었는데 그 다음 날 시초가가 고가가 됐고 아랫꼬리가 길게 형성된 교수형 패턴의 캔들이 만들어졌죠. 두 개의 캔들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주가는 이 자리가 이제 고가로 형성된 것이고 그 이후에 주가는 아래쪽으로 크게 하락하는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날 종가 역시 밑으로 크게 밀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럴 경우에는 역시 장중에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취한다. 즉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염두에 둔 이런 어떤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는 것이 정석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유성형 조합입니다. 유성형 조합. 유성형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예. 이번에 이제 유성형 조합의 하락 직경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유성형은 별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방 봤던 이 교수형을 뒤집어 놓은 형태. 그러니까 캔들의 모양이 몸통이 작고 위에 꼬리가 이렇게 좀 긴 형태. 물론 이제 그 전날의 캔들의 모양과 고가가 일치하는 그런 케이스. 이 고가가 10,000원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으로 이제 일치하는 그런 케이스. 그 이후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캔들 실제 또 이번에 HTS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마이스코라는 종목인데요. 예. 마이스코라는 종목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이스코라는 종목인데 4월 27일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27일 캔들. 완전히 제가 좀 네모를 쳐놓을게요. 완전히 똑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크게 해가지고 요날 캔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옵니까?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4월 26일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7일 화요일인데요. 완전한 아래 꼬리가 안 달린 모양은 아니지만 화면을 좀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꼬리가 달려가지고 4월 27일 화요일 날은 고가가 14,000원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4월 26일 월요일 날도 고가에 14,0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고가와 그 다음날 고가가 14,000원으로 일치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일종의 이제 그 유성형 조합의 하락 집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꾸준하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을 했고 물론 이제 4월 27일 화요일 다음에 만들어진 캔들 역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패턴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5일 2평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회하면서 주가가 반전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집계형 중에서도 먼저 하락 집계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상승장에서 두 개의 캔들이 연속적으로 고가가 일치할 때 이제는 장이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또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상승 집계형이 남아 있습니다. 상승 집계형이라면 그래서 좀 반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안드프리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아닙니다. 지금 기침이 좀 나가지고요. 괜찮으세요? 예. 상승 집계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상승 반전의 신호로 봐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락장 속에서 주가가 쭉 빠진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어떤 분기점, 그 변곡점에서 두 개 이상의 이제 캔들이 아까 그 하락 집계형의 경우는 고가가 일치하는 그런 패턴들이었었는데 요 상승 집계형 같은 경우는 저가가 일치합니다. 저가의 가격이 같은 가격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케이스죠. 일테면은 아까처럼 이 저가가 1만 원이다. 이 만 원이다면은 첫 번째 나온 이 캔들의 저점이 만 원이다면은 그 다음 날 만들어지는 저점도 같이 이제 만 원으로 형성되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두 개 일테면은 이 패턴이 위에 가서 그러니까 상승시 고점에서 나타나면은 하락 신호일 수도 있지만은 하락 시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는 이제 상승의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 날 만들어지는 캔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적어도 이러한 캔들이 나타났다가 하더라도 이러한 일테면은 상승 직경의 패턴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주가는. 이 저점인 1만 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이 1만 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실패 패턴이 되겠죠. 실패 패턴은 뭡니까? 결국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역시 실전 차트를 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망치형 조합에서의 상승 망치형 조합에서 하츠라는 종목을 좀 보겠는데요. 예. 예, 하츠라는 종목의 5월 26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 차트죠. 그러니까 제가 네모를 이렇게 치겠습니다.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장을 봐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5월 25일 화요일 날 이 영망치형의 음봉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날 저가가 1,800원입니다. 1,800원이고 5월 26일 날 수요일 날 저점이 1,805원입니다. 5원 차이인데 캔들의 모양이 저가가 이제 이런 정도면은 거의 뭐 일치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 일테면 아랫꼬리가 길게 형성된 망치형의 이 상승 직경형 패턴이라고 보통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이런 패턴은 성공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 역시 1,950원으로 마감이 됐죠. 이런 패턴은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비슷하거나 거의 일치하는 형태의 두 개의 캔들 조합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캔들이 망치형 패턴을 가진 이런 상승 직계형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양봉이 나왔고 이미 오늘 양봉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내일장의 저점 매수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망치형 조합의 상승 집계형 사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망치형 조합의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으시다고요? 요번에는 이 관통형 조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관통형 조합이 논리는 같은 논리입니다. 논리는 같은 논리인데 요 망치형 패턴의 그 캔들이 아니라 상승세가 하락세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캔들 하나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점은 집계형이 되려면은 저점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점이 같은 상태에서 양봉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몸통 범위 내에서 그 다음날 캔들이 만들어지는 형태. 물론 두 개 다 이것은 양봉일 경우에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날 확인한 것은 양봉 확인과 양봉만 확인되면 추세는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집계형은 반드시 하락 집계형에서는 고가가 일치되는 거고 상승 집계형에서는 이 저가가 반드시 같은 가격으로 혹은 아주 뭐 비슷한 가격이라든가
이 저가가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요것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실전 차트에서는 LDT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5월 26일 날 만들어진 LDT라는 좀 종목을 보면 되겠는데 바로 요 자리죠.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죠. 5월 26일 날 양봉이 나왔는데 저점이 거의 흡사하죠. 이를테면은 뭐 5월 25일 날 화요일 날 저점이 3,250원이고 5월 26일 날 저점이 역시 3,250원입니다. 저가가 같은데 몸통이 아주 크게 앞선 음봉을 장악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장악해 들어간 패턴.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일종의 이제 관통형 조합의 상승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오늘 또 한번 양봉이 나왔죠. 1% 상승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관통형 조합이 완성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일장에 오히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망치형 조합의 상승 집계형에 이어서 관통형 조합의 상승 집계형까지 사례까지 좀 살펴봤었는데요. 하츠와 LDT를 봤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상승 전환의 신호가 나왔으니까 내일부터 정말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또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삿바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삿바형 역시 상승형과 하락형이 있겠네요. 예, 근데 집게형은 이제 2개의 캔들을 만들어졌는데 삿바형은 1개의 캔들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상승 삿바형 하면은 시가와 저가가 같거나 똑같고 혹은 또 종가와 고가가 똑같은 이런 비슷한 장대 양봉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 보통 상승 삿바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형에서 영역에서 출현하면은 강력한 상승 신호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하락 삿바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가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고가의 장대 음봉이 갑자기 상승해 나가다가 출현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하락 신호로 받아들이면은 일반적으로 좀 이 주요한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트를 좀 한번 그림을 한번 대략 한번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요. 예, 반딧불이님. 예. 왜 이름이 삿바형이라고 붙여졌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 캔들 차트 기법이 일본에서 왔습니다. 예. 일본에서 왔는데 일테면은 캔들의 모양이 뭐 위에 꼬리가 약간 있어도 약간 있는 모양. 예, 일본에서 왔다. 일본에서 와서 일본의 스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모 선수들의 삿바 거기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삿바의 의미는 그 스모 선수들이 삿바를 잡고 모래판 밖으로 밀어 던진다. 거기서 이 삿바형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 정도밖에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 아래의 몸통의 길이가 거의 이 꼬리가 별로 없는 형태의 캔들이 나올 때 특히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상승 삿바형은 지금 하락세가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고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 가운데 이러한 삿바형 캔들이 출현하게 되면 그 다음 추세는 이게 강력한 저가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강력한 이 저가 매수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삿바형이 나타난 다음에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KBT라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KBT라는 차트를 보게 되면 2월 9일 날 차트입니다. 2월 9일 날 차트인데요. 예, 2월 9일에 2월 9일 차트요. 나왔네요. 정말로. 예. 이를테면 이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2월 9일 화요일 날 만들어진 차트인데 화면이 조그맣게 나오나요? 예, 요 차트입니다. 예, 요 차트가 이제 일종의 하락세가 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져 나고 왔죠. 내려온 가운데 이 장대 양봉 하나가 출현했습니다. 근데 장대 양봉이 위에 꼬리가 크지 않은 이제 그런 패턴이죠. 예, 위에 꼬리가 이렇게 크지 않은 패턴인데 요 패턴이 출현하고부터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된 이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긴 양봉에
또 위에 꼬리가 크지 않은 이런 캔들이 출현하게 되면은 이게 상승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해 나간다면 좋은 효과를 이제 거둘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락 삿바형이라는 패턴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락 사파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아래의 꼬리가 거의 없는 강한 음봉이 출현했을 때, 강력한 음봉이 출현했을 때 후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상승세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때 갑자기 장대의 음봉이 떨어진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매수세가 실종하고 매도세가 압도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면서 매도 준비를 한다든지 혹은 뭐 차익 실현 준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되겠죠. 이 패턴은 파워로직스라는 차트인데요. 좀 12월 22일 차트입니다. 조금 한참 된 차트인데요. 한번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예, 이 차트 모양. 강력한 장대 음봉이 출현하고 그 후에 이제 주가가 꺾였죠. 저가에서 사실 이만큼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 장대 음봉, 삿바형의 장대 음봉이 출현하고부터는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물론 그 이후에 약간의 박스권 등락은 이어져 나갔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나갔다는 것을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세가 이어나갈 때 느닷없이 장대 음봉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거 매수세가 이제는 거의 실종된 상태다. 매도하고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현금화를 좀 해야 되겠다.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아무래도 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승 집계형과 하락 집계형, 상승 삿바형, 하락 삿바형.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패턴들, 캔들 모양들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반딧불이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패턴이 많다. 어떻게 다 기억을 하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겠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패턴들 공부하시면서 나만의 것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부의 노력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반딧불이님과 함께 캔들을 활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그 4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셨나요? 돌발 퀴즈 문제가 나갑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입니다. 하락 집계형은 상승장에서 2개 이상의 이것이 연속적으로 고가가 일치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적, 2번 캔들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했는지 그 속에 숨어있는 투자 비법까지 생생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딧불이님께서 그간 갖고 계셨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앞 시간에 홀딩 전략을 내주셨던 STS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매도로 대응을 하신 건지 현재까지 들고 가고 계신 건지 진단을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예전에 편입한 다음에 5월 초에 급락을 했죠. 제가 5월 초에 나온 이후에 한참 만에 나왔는데 급락 이후에 반등을 이용해서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도 기간은 5월 한 17일 정도. 그러니까 그 편입 이후에 급락 이후 이제 다시 반등 나오면서 7,200원 이상 올라갔던 이제 그 시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급락하면서 나타난 이제 그 변수가 하나 등장했었는데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40% 정도 대량의 유상증자. 물론 이제 그 부분이 그 필리핀 쪽에 이 패키징 공장 설비 투자를 위한 그 증자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 그 변수가 생겼고 또 미의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주가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편의상 단기적으로는 포트를 제외시켰습니다. 예, STS 반도체를 그전에는 10,000원 선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었는데 일단 반등을 이용해서 3% 정도 수익을 보시고 차익 실현하셨다 하셨거든요. STS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이게 6월 3일이 뭡니까 유상증자 기준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증자를 받아도 무리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반등 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하셨다가 차라리 권리락하는 날 권리락을 하게 되면 아마 한 4,000원 초반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시 들어가시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 설비 투자, 특히 삼성전자 휴대폰 쪽의 패키징 물량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오히려 증자를 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권리락 해가지고 뚝 떨어졌을 때 가지고 있으면은 증자 안 받게 되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 이용해서 현금화하셨다가 나중에 또 다시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현금화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KNW는 어떤가요? 예, KNW도 사실 요번에 변수가 등장해가지고 예. 사실은 좀 약간 좀 손절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좀 주가가 19,500원까지도 5월 초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역시 요번에 뭐 그 미증시 급락하고 남유럽 그 이 재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반등을 이용해서 STS 반도체 그 현금화 시점과 비슷한 자리에서 그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현금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단기적으로는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KNW의 어떤 성장성과 어떤 이 수익성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2만 원 이상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올 하반기는 한 2만 5천 원 이상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홀딩을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인 그런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대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 가지고 좀 현금화해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포트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새롭게 좀 지금은 아무래도 좀 장세가 말이죠. 예. 그 종합지수로 보면은 한 1,650 정도 보고 코스닥은 한 490 정도 봅니다. 그래서 좀 단기 관점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KBT라는 종목을 좀 포트에 편입을 해봤습니다. KBT요. 예. 포트에 편입 이유는 국내 금융 IC 카드 1위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카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종목군이고 또 현재 실적 대비 올해 한 당기 순이익이 한 120 정도 예상되는데 120억 정도가 퍼가 한 5배 정도로 낮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편입을 했고 다만 이제 편입은 한 9,000원 초반에서 좀 매수를 해 들어가셨다가 단기적으로 좀 노려서 한 1,500원이나 11,000원 정도 올라가면 좀 짧게 이익 실현하는 어디까지 이것은 단기 전략입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손절가는 한 9,000원 초반에 매수가 됐다면 한 8,500원 정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KBT를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 9,000원 초반선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그 다음 종목은 역시 중소형 IT 종목군 가운데서요. 모아텍이라는 종목을 좀 봤습니다. 모아텍. 예. 모아텍은 이제 PC 스태핑 모터 그 1위 업체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 업체인데 최근에 역시 주가가 횡보해 나가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역시 실적 대비 저평가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퍼가 한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낙폭이 컸으면 단기적으로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아텍 한 7,400~5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고 역시 목표치는 짧게 한 8,200원에서 한 8,300원 정도 좀 단기적으로 노리는 이런 전략. 물론 장기적으로 보게 될 때 KBT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이 모아텍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2, 3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대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지수가 되돌림 파동을 보인 이후에 다시 되밀려 내려올 가능성, 특히 21선 정도까지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종목 모두 목표치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아텍은 손절가는 어느 정도나 지지를 손절가는 해주시겠어요? 대략 한 예. 7,0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 오늘 새롭게 KBT와 모아텍을 포트에 편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KBT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ER이 5배 정도 된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000원 초반선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를 1,500원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8,5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적어놓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모아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한 7,400원 선 전후에서 사봐도 괜찮겠다 하셨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8,200원 정도로 목표가 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은 다음번에 반딧불이님 다시 모시고 흐름들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신택이요. 심택이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12,500원이고요. 거의 예. 90%요. 네, 12,500원에 90% 많이 사셨습니다. 예. 예,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저희가 반딧불이님과 함께 목표가, 손절가 라인 정도를 좀 잡아드리면 되겠죠? 네네네. 예,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반딧불이님, 예.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심택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PCB 전문 업체입니다. 예. 통신용이나 또 반도체용 PCB 만들어내는 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키코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근데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가 13,000원까지 회복을 했죠. 근데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는 12,500원이면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90% 비중이 약간 좀 부담이 되네요. 다만 이 종목은 올해 그 예상 순이익이 한 5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3,000원 정도 주가가 가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논리로 볼 때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은가 하면 요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강하게 올라가면은 한 12,000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좀 비중을 90%에서 한 절반이라도 축소하신 다음에 다시 되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밀려 내려오면은 뭐 한 10,000원 정도라도 되밀려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밀려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12,500원에서 한 뭐 11,500원이나 이렇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중장기 대응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큰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혼자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이 예상되는 흐름은 좀 옆으로 횡보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00원 근처 올라가면 비중 축소하셨다가 뭐 10,000원 정도 만약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재매수하시고 이렇게 좀 변동성 대응을 함께 하시면서 매수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본다면 13,000원 선까지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딧불이님과 함께 대박클럽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하락집계형은 상승장에서 2개 이상의 이것이 연속적으로 고가가 일치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기적, 2번 캔들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